회계사, 통역사, 사법고시를 모두 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에겐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반갑습니다. 아는 것이 미래다, 현규준입니다. 오늘은 잠을 줄이지 않고 시간을 버는 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흔히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엔 선뜻 응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있으면 커피나 한잔 할까라는 말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응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일컬어 사람은 시간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알면 그 사람은 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성취도 훨씬 높아질 거라고 말했죠. 돈은 남으면 모을 수도 있고 모자라면 빌려 쓸 수도 있으며 필요할 때는 한꺼번에 찾아서 사용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저장할 수도 빌려서 사용할 수도 없으며 흘러간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는 불변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시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기계발의 시작이 시간 관리인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 출신의 세계 최고 회계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쿠로카와 야스마사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는 시간을 길이로만 인식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하며 시간은 저축하거나 팔 수 있으며 같은 시간 1시간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1시간이나 2시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것은 쿠로카와 야스마사가 회계사, 통역사, 사법고시를 모두 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에겐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그가 말하길 비결은 파워 시간을 활용한 시간 관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워 시간이란 자신이 가장 집중력이 높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합니다. 쿠로카와 야스마사는 자신의 파워 시간을 찾고 그 시간대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며 시간의 질과 폭을 높이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MIT 박사 출신인 칼 뉴포트 교수의 딥워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칼 뉴포트 교수는 30대 초반에 6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컴퓨터 과학 교수입니다. 딥워크란 방해 없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딥워크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고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이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어차피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며 차라리 푹 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한된 시간은 깊은 몰입으로 인해 더 성과로 보답할 것이다 라고 밝혔죠. 칼 뉴포트 교수는 딥워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규칙적이고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집중 시간만큼은 모든 외부 자극을 차단했다고 말이죠. 그는 딥워크가 21세기 경제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치 있는 스킬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딥워크를 잘하는 사람은 빠르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며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딥워크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단언하기도 했죠. 이처럼 몰입된 시간의 중요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칼 뉴포트 교수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집중의 힘을 실천했던 쿠로카와 야스마사의 파워 시간은 언제였으며 어떻게 활용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에너지 패턴을 파악하세요. 쿠로카와 야스마사는 자신이 하루 중 언제 가장 에너지가 높고 낮은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가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대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점심시간이나 저녁 식사 후에는 에너지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에너지 패턴을 파악하면 언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업무 종류와 난이도를 분류하세요. 쿠로카와 야스마사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그에 맞는 시간대를 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는 오전에 공부했습니다. 반면 통역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창의적이고 통찰적인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뇌의 축두엽이 활성화가 되는 오후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어려운 업무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대, 즉 가장 쉬운 업무나 가장 덜 중요한 업무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 수행했다고 하죠.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파워 시간을 캘린더에 표시하세요. 쿠로카와 야스마사는 자신의 파워 시간을 캘린더에 표시하고 그 시간대는 방해받지 않고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자신의 핵심 업무인 회계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때는 핸드폰이나 이메일, 알림을 모두 끄고 심지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점심시간이나 저녁 식사 후에는 자신의 부수적인 업무나 전화 업무, 메일 답장, 문서 처리 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신의 파워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세요. 쿠로카와 야스마사는 자신의 파워 시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 목표, 기분,
건강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파워 시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파워 시간이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경우 협업을 통해 타협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죠. 다섯 번째, 자신의 파워 시간 이외에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고 했습니다. 쿠로카와 야스마사는 파워 시간이 중요하다고 해서 파워 시간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파워 시간 외에는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며 취미를 즐기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시간을 충분히 보냈다고 했죠. 즉,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에너지와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며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고 했죠. 너무 파워 시간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에너지 패턴을 파악하세요. 언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 자신의 업무의 종류의 난이도를 분류하세요. 가장 쉬운 업무나 가장 덜 중요한 업무는 에너지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파워 시간을 캘린더에 표시하고 그 시간대에는 방해받지 않고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신의 파워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세요. 파워 시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신의 파워 시간 외에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삶의 행복감을 위해 파워 시간 외에는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등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몰입과 집중의 즐거움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나만의 파워 시간을 통해 시간을 길이가 아닌 깊이로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몰입과 집중의 즐거움을 즐기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달력에도 표시해보시고 영상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여겨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요청드리며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이 미래다 현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